뭐뭐 할 때, 분모 경우의 수분의 뭐뭐 할 확률, 분자 경우의 수.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확률 계산을 할 때, 뭐뭐 경우의 수에서 원순열이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들을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자, 분모 계산해야 되죠? 분모는 원탁이라는 거에 아직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어디 앉아도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요. 일단 남학생이 A, B, C다. 여학생이 D, E, F다. 이게 다 사람은 다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이 A가 앉을 자리를 고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도 돌리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고 돌리면 저쪽으로 또 옮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앉는 사람이 1. 그리고 여기 A가 앉고 나면 A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로 다 서로 다른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명은 서로 다른 자리에 골라 앉는 거예요. 5, 4, 3, 2, 1. 그래서 5 팩토리얼. 이게 분모. 그다음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는다. 이 번갈아 가면서 앉는 것은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먼저 표시해 놓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딱 3명, 3명으로 똑같아야 번갈아 앉을 수 있어요. 원에서는. 남자 자리는 동그라미 표시해 놓고 여자 자리에는 세모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남자 A, B, C한테 자, A가 이제 앉을 때 이거 세 개의 자리 중에 앉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구별이 처음에 안 됩니다. 여기 앉아도 돌리면 일로 보낼 수 있고요. 여기 앉아도 돌리면 또 일로 보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A는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1입니다. A가 이렇게 앉으면요. 자, A로부터 요 자리만 이제 BC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BC는 2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BC 앉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 D, E, F는 누군가 아무튼 앉은 다음에는 A 오른쪽 옆이냐 왼쪽 옆이냐 맞은편이냐 뭐 다 다른 자리죠. 그러니까 세 명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자리 고른다.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분모분의 분자하면 돼요. 이제 분모 1로 갖고 올게. 5팩토리얼. 5팩토리얼이 120이고 얘가 6이니까 20이고 약분해서 10. 그래서 10분의 1이 답이 되겠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5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을 때 부모님 포함하여 5명은 총 5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총 5명이 원탁에 그냥 앉을 때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예요. 원탁에 앉는 인원이 5명이면 처음에 앉는 사람 1, 그 다음에 다 4개는 구별된 자리가 돼서 1 곱하기 4 팩토리얼 요게 분모 부모님이 이웃하게 앉는다. 이웃이라는 것은 한 명 지급해서 묶어놓으라고 그랬죠. 아빠, 엄마, 여기 한 명 지급하고, 자녀가 뭐 이제, 다른 가족이 3명 있겠죠? 이렇게 보이게 해야 안 드립니다. 그럼 얘네가 원탁에 일단 앉는 거잖아. 그러면 1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고, 항상 이웃하는 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잊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분모가 4 팩토리얼에 분자가 3팩, 2팩, 4분의 2여서 2분의 1입니다. 이런 모양에다가 색을 칠하는 거는 마치 이런 원탁에 사람이 앉는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6등분을 했는데 검은색, 흰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개 색. 그러니까 뭐 검은 사람과 흰 사람과 다른 포함하니까 추가로 4개의 색.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검은색, 흰색, A, B, C, D 색. 검은색을 칠한 영역의 맞은편에 흰색을 칠한다. 이게 포인트죠. 검은색 맞은편에 흰색을 칠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분모부터 6개 색을 모두 사용해서 얘네들을 여기 이 자리에다가 요렇게 배치한 다음에 흰, A, B, C, D 이렇게 안 치는 원탁에 안 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1 곱하기 5 팩토리얼 이게 분모가 되어 있고요. 검은색 맞은편에 흰색인데 그러면 검은색 먼저 앉아. 여기 앉으나 여기다 칠하나 다 돌리면 아무것도 안 칠했을 땐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흰색은 검은색 칠한 거 맞은편. 근데 흰색 자리도 그럼 정해진 거네. 흰색도 딱 여기밖에 못 고르잖아. 그리고 나면은 이 A, B, C, D는요. 얘는 다 서로 다른 자리야. 검은색, 흰색의 오른쪽, 왼쪽이냐 뭐 이런 게 다 다른 자리니까 오늘 4팩토리얼
분모 5팩토리얼 분의 정답은 5분의 1입니다. 자리는 6개, 6개 의자가 있어. 근데 사람은 5명이야. 그러면 5명이 그 의자를, 자기가 앉을 의자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빈 의자가 하나 남겠지? 빈 의자. 사람 5명과 빈 의자. 빈 의자 하나도 사람으로 쳐줄게. 그러면 빈 의자와 사람 5개를 전체적으로 배열하는 방법. 이 원순열인 거지. 그래서 총 6개를 원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이니까 1 곱하기 5 팩토리얼이 분모가 되겠어요. 빈 의자도 한 개 있어요.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다. 그러면 남학생이 A, B, C 한 명 취급하고 여학생을 여학생 2명에서 총 이제 남학생까지 해서 하나, 둘, 세 덩어리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를 원에다가 나열하는 거니까 1 곱하기 2 팩토리얼이죠. 그런 다음에 요 안에서 전체적 순서를 정한 다음 뭐 이렇게 A, B, C 하기로 했어 하고 뭐 D 하기로 하고 그 다음 B를 할게 한 다음에 요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팩토리얼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2 팩토리얼 그 분모가 5 팩토리얼이었고 여기가 6이 10이니까 10 그럼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 답이 되겠어요. 5분의 1 3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썼던 거 또 쓸 수 있구나.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그러면 각 4자리 자연수 하면 이렇게 4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여기를 각각 여기 들어갈 숫자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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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가 바로 중복 순열이에요. 이 자연수가 4천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4천보다 크다는 얘기는 앞자리가 4로 시작해야겠네. 숫자가 딱 1, 2, 4라는 숫자 중에밖에 못 고르니까. 4천보다 크다는 건 이 뒷부분이 지금 0이 없기 때문에 뭘 골라도 4천보다 크겠네요. 이 자리에는 중복 허용됩니다. 그러니 또 골랐던 거 또 고를 수 있어요. 1, 2, 4 중에 마음껏 고를 수 있죠. 분자부터 먼저 계산했고 분모는 네 자리 잔수를 그냥 만들 때 그건 뭐야? 제일 앞자리도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 앞자리 4로 고정했으니까 이거. 그러면 3 3개 약분하고 나면 3분의 1이 정답 4번. 두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f가 1대1 대응. 자, 그럼 1대1 대응 뜻을 모르면 안 되죠?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력이 같기까지 해야 돼요. 자,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을 다른 걸 골라줘야 되고 그리고 공력은 모두 다 치역이 돼야 돼요. 모두 다 선택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항상 함수의 개수 문제 물어볼 때, 함수의 개수 물어볼 때는 정의역 있죠? 정의역 원소에다 FC1는 함수값을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합니다. 내가 얘들을 다 골라줘야 돼. 얘는 뭘로 하지? 뭐 얘는 뭘로 하지? 뭐 이런 거 얘는 뭘로 하지? 이렇게 고르는 방법의 수를 다 곱할 때까지 함수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함수 만들 때가 분모잖아요. 그럼 얘들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되지? FA는 뭘로 할까? 함수값을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1대1 대응이려면 분자는 1대1 대응은 자 얘가 세 개 중에 고르면 그는 두 개밖에 못 고르고 남이 고르고 못 고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모분의 분자 3, 9분의 2가 돼요. 3번. 4명의 학생이 5개의 메뉴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고를 때 자, 사람이 메뉴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분모는 4명의 학생 A, B, C, D 학생이라고 보자. 5개의 메뉴. 너 골라. 그럼 너가 골랐다고 해서 앞부분에 골랐다고 해서 못 고르는 거 아니에요. 분모는 이거군. 자, 이게 분모, 분자. 4명이 서로 다른 메뉴를 골라라고 했으니까, 너가 5개 중에 제일 앞에 먼저 고른 사람이 5개 고르면, 그거 빼고 나머지, 그거 빼고 나머지, 그거 빼고 남은 메뉴 중에서 골라야겠죠. 그러면 5, 5. 그다음에 요거는 더 약분되는 게 없네요. 125분의 24가 되겠다.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하는데, 자, 그 분모.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사람,
A, B, C가 가위 아니면 바위 아니면 보 중에 골라서 낸다. 이런 얘기지. 그럼 얘도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얘도 세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세개 중에 하나 골라서 그런 거를 수소상을 만들면 총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때 두 명이 이길 확률은 자, 두 명이 이긴다는 건 이길 두 명을 먼저 좀 정해줘야 돼요. 두 명이 같이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길 두 명을 먼저 결정해 줄게요. A와 B가 같이 이기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C는 지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세 명 중에서 질 사람 한 명을 고른다.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세 명 중에서 이길 사람 두 명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길 사람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리고 자, 얘들이 이제 이길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자, 우리 A, B는 가위를 낼 거야. 이렇게 가위바위보 중에 우리는 이 가위를 고르기로 했어 하고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 그러면 C는 져야 되니까 뭘 내야 되나요? 볼을 내야겠지. 그럼 얘를 정해진 거야. 앞부분에 애들이 이기기로 했으니까, B가 이기기로 했으니까 C는 고를 게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네가 뭔가 세 가지 중에 골라서 고른 거에 만약 바위를 골랐다고 하면 얘는 가위를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곱하기 1이야. 보세요. 두 명이 같이 이기기로 했어. 그럼 이길 사람을 세 명 중에 골라줘. 그리고 얘네들이 가위바위보 중에 뭐 낼지를 말해. 그러면 얘가 그래, 그럼 나는 이걸 내야겠네 하면서 그걸 한 가지밖에 없지. 약분하면 3 약분돼가지고 3분의 1이 되겠어요. 다섯 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다섯 개를 뽑아 다섯 자리 잔수를 만듭니다. 일단 분모부터 해볼게요. 다섯 자리 잔수 이런 순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주세요. 각 자리에 뭐 들어갈지 골라줘야 되고 곱하기 해야 되지. C 아니에요. 얘들은 각 자리 고른 거 다 순서 내가 첫 번째 고른 건 뭐 여기 자리에 있는 숫자야 라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뽑기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고르는데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 제외하고 4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0 와도 되니까 중복도 허용되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게 분모. 자, 이 자연수가 짝수가 될 확률. 짝수는 1의 자리가 짝수여야 돼. 1의 자리가 짝수. 그럼 1의 자리 고를 때만 신중해 주면 되겠지. 짝수인 2하고 4하고 0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짝수인 건 0은 짝수는 아니긴 하지만 1의 자리가 0인 것도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0 아니면 2 아니면 4 중에서 즉 3개 중에서만 고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부분은 똑같아요. 다섯 자리 수인데 앞자리는 0 안 된대. 그럼 네 개 중에서만 골라. 그럼 그 외에는 앞에서 쓰든 뒤에서 쓰든 상관없어. 얘들이 뭘 사용해도 상관없이 중복 허용되니까 5 3개. 그럼 나눌 때 5 3개를 하고 4는 날아가겠죠. 쭈루룩 날아가고 5분의 3이 됩니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7개가 어떤지 한번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A가 이렇게 두 개 있고 다른 건 겹치는 게 없네요. 그러면 7개를 나열할 때 7 팩토리얼에 얘네 둘이를 막 자리 바꾸는 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둘둘씩 둘이 자리 바꾼 2 팩토리얼씩 똑같으니까 묶어서 7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나눠주죠. 그게 분모. 그다음 모음끼리 이웃한다 그랬어요. 그 모음이 뭐냐? 모음이 A, O. 얘네가 이웃하니까 한 개 취급하고 나중에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해야 되겠죠. 남는 게 L, P, H, G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한다. 5 팩토리얼. 그리고 자 여기서 같은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이거 네모 덩어리예요. 이거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 나열이니까 5 팩토리얼. 이 안에서는 전체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 안에서는 자리 바꿔. 할 때 이 세 개가 자리 바꾸는 게 3 팩토리얼에 AA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이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분모는 적을 때 7, 6, 5팩 이렇게 하고 2로 나눠가지고 얘만 3으로 만들어줄게요. 여기 2로 나눌 거니까. 그럼 5팩 동시에 없애고 그리고 요거는 약분하면은 3이잖아. 그럼 또 이거 없애니까 남는 건 7만 있네. 분모에 7분의 1. 그럼 6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맨 끝에 3이 올 확률은
자, 뭐뭐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하면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건 6개니까 6팩. 그런데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으니까 2팩, 3팩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리고 맨 끝에 3이 온다. 그럼 3은 맨 끝에 고정. 이거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애들만 자리 바꿀 수 있어. 1 1개, 2 2개, 3 2개. 그러면 요거 자리 바꾸는 게 5개가 자리 바꾸는데 2 2개와 3 2개가 서로 구별이 안 되죠. 자, 그럼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번분수꼴인데 이 한 칸 건너서는 서로 약분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도 서로 약분,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 약분할 수 있는 관계예요. 약분, 약분 3. 그리고 요렇게 해서 6. 분모, 분자. 아니면 이렇게 서로 약분해버려. 그럼 2. 그럼 2분의 1. 자, 이렇게 최단거리 문제가 대표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죠?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A라고 하고 위로 가는 거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건 이 스몰 a 네 번과 스몰 b 네 번을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와 같았어요. 이거 네 개, b 네 개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내가 a, b, a, b, b, a, b 이랬다 그러면 자, a, a, b, a, b, b, a, b 이렇게 해서 도달하는 거죠. 얘들이 자리 바꾸는 것만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방법의 수가 됐었던 거지.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총 4팩, 4팩으로 나눠주는 총 8개를. 근데 얘들은 합쳐가지고 전체가 항상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자리가 8개가 있는데 A가 들어갈 자리, 요 전체 자리가 8개가 있는데 A가 들어갈 자리를 4개 뽑아도 돼요. 그럼 이게 산수가 이게 더 쉽다고 느껴지면 두 가지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서로 그러면 C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이게 분모. 자, C를 거쳐간다고 했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는 길이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럼 A 2개, B 하나, 총 3팩, 2팩, 1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거는 가로 2개, 세로 3개, 2팩, 3팩, 5팩. 계산할 때 3C1, 5C2로 계산해도 됩니다. 산수가 좀 편해지겠죠? 3 곱하기 10, 30. 이게 분자예요. 분모는 8, 7, 6, 5, 4,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2 하면 70까지요. 70분의 30이니 약분해서 7분의 3.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를 만들다, 함수 만든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부터 해놓으세요. 이 각각 정의역에 F 씌워놓은 나는 함수값을 다 정해야 돼. F1, F2, F3을 다 골라야지 함수가 돼. 뭐냐? 여기 1, 2, 3에서 화살표를 다 하나당 하나는 뻗어 나가야 그래야 함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얘가 누구를 고를 건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4, 5밖에 없어서 공역 2개 중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이게 분모. 이 함수가 F1, F2, F3 함수값 다 합쳐서 14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 4 아니면 5로밖에 안 돼 있는데 14가 되는 경우에는 4, 5, 5. 그러니까 4 한 개, 5 두 개가 있겠죠? 근데 이 자리 바꿔가지고 F1, 2, 3 밑에다가 4, 5, 5를 적는 방법의 수가 몇 개가 지겠어요? 이렇게 한 칸씩 옮겨서 직접 해봐도 되고, 이 밑에다가 4, 5, 5를 적는 방법의 수가 4, 5, 5 자리 바꾸는 방법의 수와 같으니까 3팩에 5, 5 똑같네, 2팩.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쵸? 근데 4하고 5라는 숫자만으로 더해갖고 14가 되는 거는 4, 5, 5 구성밖에 없죠? 이게 끝이죠. 그 분모가 8, 분자가 3. 자, 이 얘기는 주사위 던져서 나온 세 개의 눈의 수서쌍을 정할 때 이거야.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걸 제일 많이 했는데 6 곱하기 6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주사위 눈이니까 얘도 1부터 6까지, 얘도 1부터 6까지, 얘도 1부터 6까지 올 수 있으니까 세 개 다 결정이 끝나니까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분모.
근데 이제 곱해서 4가 되는 구성을 일단 찾아서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지. 곱해서 4 되는 거 4 곱하기 1 곱하기 1 한번 생각해보자. 그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보자. 또 없지. 그러면 이제 이 x, y, z 밑에 자리를 나열하는 방법. 얘는 x가 4란 뜻이지만 뭐 1이고 4고 1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리 바꾸는 방법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리 바꾸는 거와 같죠. 3팩을 1, 1, 두 개로 나누는 거지. 얘도 3팩을 2, 2, 두 개로 나누는 거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이 x, y, z가 결정이 됐죠. 순서상이. 결정이 된 거니까 이런 방법 또는 이런 방법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3, 6. 그러면 6, 3개에 6, 1개니까 36분의 1. 초콜릿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부모는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9개를 나열하는 게 9팩토리언데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 C가 하나, 둘, C가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다음에 또 5가 두 개 있네요. 5도 두 개가 구별 안 될 테니까 2팩토리얼. 그 외에는 다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이게 분모. T가 C보다 앞에 온다. 자,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활용이었습니다. 뭔가 그들 사이에 둘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꼭 이웃해서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빈칸으로 해주고 T하고 C를 빈칸으로 해준다 그랬죠. 빈칸 C, C, T. 이렇게 동그라미 빈칸 3개와 9 팩토리얼에 지금 55 있었으니까 2팩 빨간 동그라미 3개 이렇게 해서 3팩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t가 c보다 앞에 오게 적어요 라고 적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그러면 무조건 t하고 c 관계에서는 t가 c보다 앞에 오도록 적을 수 있습니다.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걔들 그냥 빈 동그라미나 빈칸 취급해서 전체 배열한 다음에 수동으로 적어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좀 약분을 하고 문제 푸는데요. 2팩, 2팩, 9팩토리얼. 9팩토리얼 약분되고 2팩토리얼도 약분되고 그리고 요거 약분하면 얘가 3이죠. 그럼 분모 분자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답이에요. 콜라 4캔, 사이다 5개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3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라는 말. 동시에 꺼내니까 처음에 꺼낸 거, 두 번째 꺼낸 거, 세 번째 꺼낸 거를 구별하지 않고 세 개를 한꺼번에 집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A, B, C, D 하고 E, F, G, H, I 이렇게 있을 때 세 개를 동시에 꺼내니까 A, B, C를 내가 꺼냈어. 그럼 B, A, C를 꺼냈어. C, A, B를 꺼냈어. 이런 애들이 상관없이 그냥 A, B, C를 꺼냈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C야, C. 뽑기만 하면 돼요. 총 둘이 합쳐갖고 9개잖아요. 9개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분모는 9C3. 자, 콜라캔 2개, 사이다 캔 하나가 나온다. 뽑는데 콜라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콜라가 4개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다 뽑아야 사건 끝나요? 곱하기 사이다 캔 하나. 사이다 캔 하나는 5개의 사이다 캔 중에서 뽑아야 사이다가 나오죠. 그렇죠? 콜라하고 사이다 막 섞인 거에서 콜라 사이다를 뽑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 개수에서 뽑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콜라는 콜라에서 몇 개를 뽑고 사이다는 사이다에서 뽑는 거예요. 자, 그 계산을 하면 9C3이 9, 8, 7, 3, 2, 3, 4, 12 곱하기 7에서 84. 4C가 6, 얘가 5이기 때문에 30. 그러면 84분의 30을 14분의 5.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어느 학교 볼링 동아리 회원 16명 중에서 대표 2명이에요.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뽑은 건 회장이요, 두 번째 뽑은 건 부회장이요 해서 곱하기로 하겠는데 이건 대표 2명이니까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똑같아요. 그러니 C입니다. 1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16C2가 분모. 자, 서로 다른 학년 학생이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서로 다른 학년. 그러면은 1학년에서 한 명 뽑고 2학년에서 한 명 뽑고 이거죠. 그러면은 1학년 학생 수와 2학년 학생 수의 차는 이라고 했는데 요걸요. 그 1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 X명. 2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 그래서 16 마이너스 X명. 왜냐면 두 학생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한 명 뽑는다.
XC1. 근데 한 명 뽑는 거는 그냥 X잖아. 그래서 NC1은 N이잖아. 그래서 X로 하면 돼요. 얘도 16 마이너스 X. 이렇게. 각각 하나씩 뽑는 거예요. NC1은 N이니까 그냥 X와 16 마이너스 X로 했어요. 그럼 분모 16C2는 16, 15, 2로 나누니까 8 곱하기 15로 8 곱하기 15로 적고 얘는 X, 16 마이너스 X. 그렇게 계산한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해요. 2분의 1.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얘가 그러면 x 곱하기 16 마이너스 x가 4 곱하기 15, 60이란 얘기지. 그러면 끼워 맞춰서 이건 어차피 인원수잖아. 개수니까 x에 뭐 넣으면 될까? x에 6을 넣으면 여기 똑같이 6 넣으면은 10이 되죠. 는이 되죠. 따라서 1학년이 6명이고 우리가 1학년을 x명이 뒀으니까 두 학년 합쳐서 16명이니까 2학년이 10명이에요. 차라는 건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거니까 10에서 6 빼서 4. 정답은 5번.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다. 그러면 이 3장의 카드 순서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C입니다. 5장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 10C3은 5C3은 5C2로 계산하면 되니까 10 분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래. 3장을 꺼내는데 그 3장의 합이 짝수야. 이런 문제 잘 나와요. 3개 합쳐가지고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짝수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는 뭐 계속 더해봤자 짝수가 되기 때문에 홀수가 이제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홀수가 없거나 홀수가 둘이 합쳐지면 어차피 짝수가 되기 때문에 홀수가 짝수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이 짝수다라고 하면 홀수는 짝수계 골라줘야 됩니다. 0개거나. 그러면은 자 홀수가 아예 없는 경우 볼게. 홀수가 지금 3, 5 이렇게 있으니까 홀수 없고 짝수만 3개를 뽑을 때 그다음에 홀수 뽑으려면 2개 그럼 나머지 하나는 짝수 1개겠죠. 이렇게 뽑으면 3개의 합이 짝수가 됩니다. 자, 홀수 없어요. 그럼 짝수만, 즉 짝수 2, 4, 6, 3개 중에서 3개 뽑기. 3개 중에 3개 뽑기 한 가지. 그다음 홀수 2개 있잖아요. 그 홀수 2개 뽑는 거는 3, 5, 2개 중에서 2개 뽑기. 어차피 한 가지지. 곱하기 짝수가 2, 4, 6,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 중에서 한 개 뽑기. 1 곱하기 3. 즉, 그래서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총 4가지. 이거 곱하기 아니죠? 이렇게 해서 3개의 수를 뽑았으면 끝. 또는 이런 방식으로 3개의 수를 뽑으면 끝. 그러니까 요 각각의 경우는 더합니다. 분모 10분의 분자 4니까 5분의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자, 꼭지점이 몇 개예요? 정육면체에 있는 꼭지점에서 2개를 고를 때 이거거든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 4개, 밑에 4개에서 총 8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2개를 그냥 고른다고 했으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8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자, 그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란 얘기예요. 두 꼭지점 사이 거리가 루트 2 이상일 확률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리 종류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웃하고 있는 두 꼭지점을 연결하면 거리가 1이 되겠죠. 거리가 1인 애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쭉 그으시면 그러면 거리가 1대 1대 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거리가 루트 2대가 있겠죠. 그다음에 거리가 어떤 게 있죠? 이렇게 쭉 그으시면 이렇게 지그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루트 2고 여기 1이니까 피타고라스 하면은 루트 3인 거죠. 거리는 두 점 연결했을 때 거리로 될 수 있는 게 1인 경우와 루트인 경우와 루트 3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루트 2 이상 요네 둘
거리가 루트 2 나올 때랑 루트 3이 나올 때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자, 내가 세야 되는 게 좀 전체 개수 중에 많이 차지한다. 이럴 때는 여사건을 생각합니다. 여집합을 생각해요. 그럼 이걸 빼는 게 낫잖아. 전체 두 점을 연결하는 경우의 수에서 이 경우를 거리가 1인 경우를 빼는 게 낫잖아. 거리가 1인 경우는 그냥 선분이지. 바로 이렇게 이웃한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모서리는 위에 4개, 밑에 4개 하고 기둥 4개 해서 여기는 총 12가지가 있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가 8C이니까 8C는 8, 7을 2로 나눠주는 거니 28이거든. 그럼 전체 거리가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28가지 중에 거리가 10인 경우 제외하면 얘들은 16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 28분의 16. 아직 이제 여사건 확률을 배우진 않았지만 중학교 때 했죠. 확률의 전체 경우는 1이니까 1 빼기 거리가 1인 경우 확률을 제거해도 되겠네. 28분의 12. 약분하면 7분의 3이니까 빼서 7분의 4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거리가 루트인 경우를 직접 세거나 직접 루트 3인 경우를 세다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쉬운 거를 빼면 되죠. 직접 세봐도 나와요. 루트인 거는 하나, 둘. 그러니까 각 면마다 두 개씩 나와. 각 면마다 두 개씩 나오지. 그 면이 6면체니까 6 곱하기 해서 요게 12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횡단하는 거는 여기서 하나 그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을 때 있고, 그다음 밑에서도 이쪽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위쪽에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4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쪽 점에서 이렇게 그을 때, 이쪽 점에서 이렇게 그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그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그을 때,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와요. 자, 요거 상으로 돼 있죠?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조금 생각할 만한 부분이니까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이 있어요. 이 6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해서 3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삼각형의 요 점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점을 1, 4를 선택을 하든 1, 4, 3을 선택하든 4, 3, 1을 선택을 하든 똑같은 삼각형이죠? 그쵸? 그니 세 개의 점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을 만든다. 라는 건 순서 상관없이 세 개를 뽑기만 하면 삼각형은 한 종류예요. C입니다. 6개의 점 중에 3개 뽑기. 자, 이때 만들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확률. 직각삼각형 세는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라서 180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죠.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느 한 변이 지름이어야 돼요. 네? 이걸 지름으로 했을 때 직각삼각형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나?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지름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지름마다 직각삼각형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지름으로 하는 거 4개. 그다음에 요걸 지름으로 하는 직각삼각형도 꼭지점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아이고, 넷 이렇게 되겠죠? 또 이걸 2번하고 5번을 연결한 걸 지름으로 하는 직각삼각형도 아까 걔들이랑 다른 4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름이 3개가 있고 그 지름 하나당 4개씩 만들어내니까 총 직각삼각형은 12개입니다. 6C3은 20이고요. 분모 20분의 12니까 4로 약분해서 5분의 3. 이게 바로 서로 소라는 거예요. 약분 단 결과의 분모 문자. 5와 3은 약수가 1뿐인 거. 서로 소. 두 개를 약분 다 해놓고 더해주세요 하니까 정답은 8, 1번.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그 부분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또 뽑아야 돼.
근데 그거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C가 아니야. 두 개를 뽑아가지고 내가 처음에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예요 하고 나열을 합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해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개 중에서 뽑지? 라는 거 알려 그러면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이 아닌 게 몇 개 있지? 이거부터 봐야겠죠. 세 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총 2의 3승계인데 공집합이 항상 한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제외해요. 그러면 총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7개가 되는 거죠. 그럼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일단 뽑는데 나열해. 내가 처음에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이렇게 자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7 곱하기 6입니다. 그쵸? 그냥 뽑기가 아니라 일렬로 나열하고 라고 했습니다. 분모 됐고요. 자, 나열된 순서대로 첫 번째 뽑은 걸 X집합, 두 번째를 Y집합. 요렇게 할 때, 그러니까 확실히 다 처음에 뽑은 건 X 거, 두 번째 뽑은 Y 거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순서가 다른 거죠. 해놨고, 다음 분자. X가 Y에 포함될 확률이에요. 요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X가 Y에 포함돼야 돼요. 이건 벤 다이그램을 이용합니다. X가 Y에 들어가도록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A니까 이렇게 A에서 두 개를 뽑아서 만드니까요. 그럼 A의 원소 스몰 a, b, c를 여기에서 나눠진, 즉 x가 y에 들어가도록 딱 짜여진 그림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보세요. 방이요. 여기 x방, y방, z방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소들을 각각 여기 세 군데 중 어디에 적느냐에 따라 집합이 정해집니다. A, B, C라고 정해지면 X 집합이 A, Y가 A, B 이렇게 되니까 X가 Y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이 원소를 여기에다 딱 적기만 하면 이렇게 되도록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야 A 원소야 너 X, Y, Z 중에 어디에 들어갈래?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이 전제 조건이 분모인데 분모의 걸 만족하지 않는 여기 이런 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집합이 아닌 이 말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이 말이 있었어요.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럼 이제 얘들이 막 선택하다 보니까 전부 다 Z만 뭐 한다. 그럼 뭐야? X하고 Y는 텅텅 비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집합이 돼버리죠, X, Y가. 그러니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그냥 처리했다가는 뺄 게 너무 많아. 경우를 구분해요. 골고루 한 개씩 갖고 있을 때와 Z에 넣고 얘네들이 이제 그 개수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봅니다. 맞죠? 어차피 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 갖고 있을 때 그러면은 X에 들어갈까 Y에 들어갈까 Z에 들어갈까 서로 다 다르게. 그럼 요 밑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밑에 적어주세요를 나열하는 방법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 골고루 들어갔을 때가 3팩토리얼이고요. 골고루. 그러면 이제 원소가 다 다르게 들어갔으니까 X하고 Y가 같지도 않고 공집합도 아니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Z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X하고 Y만 골라주도록 하는 거죠. 그럼 너도 X 아니면 Y 중에 너도 X 아니면 Y 중에 이렇게 골라 이렇게 하다 보면 즉 A도 두 개 중에 골라 B도 두 개 중에 골라 너도 두 개 중에 골라 이렇게 하는데 전부 Y에만 들어가면은 또는 전부 X에만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전부 Y에만 들어가면은 그 X가 공집합이 돼서 안 되고요. 전부 X에만 들어가면요. 그 이렇게 ABC 이렇게만 들어가면 X 집합과 Y 집합이 똑같아서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X에만 전부 Y만 들어간 두 가지를 빼주면 돼요. 자, 골고루 하나의 원소씩 들어간 거랑 X 아니면 Y만 X에만 Y만 이렇게 들어간 거 8 빼기 X만 다 들어가거나 Y만 다 들어간 거 제외하면 6. 그래서 12가지가 분자예요. 분자가 힘들었습니다. 7 곱하기 6분의 12면 7분의 2.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 있고 파란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N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총 5 플러스 N개가 있죠, 구슬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이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즉
이 관찰의 결과 나온 것은 수학적 확률이랑 같다. 충분히 많이 해봤으니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같다. 통계를 수학적 확률로 의제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랬더니 8번에 한 번꼴로 인구수이 나왔다. 즉, 8분의 1이 이 사건의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해달라. 이런 거죠. 어떤 사건? 주머니에서 한 개, 잘 보세요. 한 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했더니 이게 흰 구슬인 사건이 통계적으로 계산해보니 8분의 1인데 그게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수학적 확률과 같아. 즉, 여기 총 한 개를 꺼내는 거니까 5 플러스 n개 중에 흰 구슬 2, 전체 중에 흰 구슬 하나. 네, 흰 구슬 뽑는다. 전체 중에 흰 구슬 2 들었으니까 한 개를 뽑아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n 플러스 5분의 2겠죠. 그게 수학적 확률이 관찰한 통계적 확률과 같다. 충분히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써요? 16개 되니까 n은 11개. 이렇게 곱한 게 같다 하면 되죠? 16. 그래서 n은 11이 되겠어요. 충분히 반복했더니 하고 알려준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같다고 해서 문제 풀면 돼요.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A 자동차는 만 대당 50대의 꼴로 하자가 발생했고, 통계적 확률로 말해줬지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할 겁니다. 만 대 중에 50. 그 확률이 200분의 1이죠. B 자동차는 5000대당 10대꼴로 하자가 발생했다. 5000분의 10. 500분의 1이 하자 발생률이에요. AB 자동차를 임의로 한 대씩 뽑아 검사를 합니다. A에서 한 대 뽑고 B에서 한 대 뽑아서 검사를 할 때 하자가 발생할 확률을 각각 A와 B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 뽑았을 때 하자 발생 확률, 이게 수학적 확률인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라고 통계적 확률을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얘가 하자가 발생할 확률, 그다음에 B, 스몰 b가 얘란 얘기지. 하자 발생 확률. 그러면 A 200분의 1, 500분의 1 이거니까 5분의 2가 되겠어요. 오른쪽 표는 다섯 전형으로 진행되는 어느 대학교의 입학시험에서 단계별 합격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할 확률. 자, 문제 잘 읽어야겠죠?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이 이게 분모예요. 2단계까지 합격한 여학생, 2단계 합격한 여학생, 이 사람 중에서, 이들 중에서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해야 돼요. 5단계까지 최종 합격. 이 사람들 중에 5단계까지 최종 합격한 사람, 이 사람이죠. 그러니 2단계까지 올라온 여학생, 69,120분에 그 중에 5단계까지 합격한 사람, 비율, 그게 확률인 거죠. 요거 약분이 들어오는 거지, 약분이. 9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내서 당첨 제비인지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했더니, 자, 확인하고 여러 번 반복했다. 이 얘기는 통계적 확률로 뒤에 제시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로 그냥 똑같이 생각해서 문제 풀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시행, 이 부분이 봐야겠죠?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요. 2개를 동시에 꺼냈다? 순서 상관없구나. C구나. 9C2분의 당첨 제비인 것, 당첨 제비. 어, 그러면 주머니 속에 6번 중에 한 번꼴로, 즉 6분의 1 확률로 2개가 모두 당첨 제비예요. 이게 2개 모두 당첨. 요게 분자. 그게 6분의 1 확률이더라. 그럼 당첨 제비는 몇 개야? 이렇게 있어. 당첨 제비를 X개라고 합시다. 그럼 2개 모두 당첨이라는 건 X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겠죠? 분모 9C는 9, 8을 2로 나눴으니까 36. 36분의 XC2가 6분의 1이라는 건 XC2가 6이라는 거. 그럼 요거 4C2가 6이에요. X는 4. 당첨 제비는 4개였다. 즉, 이 시행을 해가지고 둘 다 모두 당첨 1 확률이 6번 중에 한 번 꼴. 요게 통계적 확률로 제시돼 있지만 수학적 확률로 그냥 문제 풀어라.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으니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졌어. 오른쪽 표는 어느 농구 선수의 이번 시즌 득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던진 3점 슛과 2점 슛의 개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2점 슛 몇 개고 3점 슛 몇 개니 그거 합을 구해줘 이런 거지. 이건 이 표가 뭘 말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3점 슛을 던져서 점수를 54점 얻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3점 슛을 성공한 게 득점됐을 테니까 3점 슛 성공한 게 총 몇 개? 3으로 나눠보면 알겠죠? 18개. 2점 슛은 성공한 게 2로 나눠보면 알죠? 84개. 근데 밑에 성공률이라고 있어. 성공률이 뭐냐면은 3점 슛을 시도한 총 개수 중에 성공한 것의 비율인 거지. 45%라는 건 100분의 45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퍼센트로 바꾸면 45%. 그러면 이런 건 있잖아. 약분 좀 하자. 그리고 분모 문자 잘 비교를 하면 돼. 9고 20이거든? 그럼 이거 두 배니까 얘도 두 배여야 약분하면 9분의 20이 됐겠죠? 총 시도한 개수는 40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40개 중에 18개 꼴로 들어가야 20분의 9 비율이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성공한 게 아니라 던진. 일단 시도한 거 전부 3점 슛, 40개, 2점 슛도 똑같은 방법으로 알아내 볼게요. 자, 총 성공한 게 84개예요. 근데 성공률이 70이라는 거니까 전체 던진 개수분의 84한 게 100분의 70인 거죠. 즉 10분의 7 비율인데 7에서 84로 갈 때 12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12를 곱하면 똑같이 12, 12 약분하면 10분의 7이 되겠죠? 저기가 120개. 120개 중에 84니까 10분의 7 비율이다. 그럼 던진 거 물어봤으니까 던진 거는 2점 슛 120개요. 총 던진 개수는 160개입니다. 자, 성공률이라는 의미는 전체 3점 슛을 던진 것 중에 성공한 개수, 요 비율을 말한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편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아요. 즉, 정사각형 내부에 P를 잡는 경우의 수는 점이 도대체 몇 개일까? 셀 수가 있나? 못 세. 그 경우의 수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부의 피를 잡을 때 이 분모는 이 피가 있을 수 있는 넓이로 해주면 돼요. 이 전체 여기 부분 넓이에 피가 돌아다닐 수 있지. 그 중에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자, 이건 이론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요. 지름이 딱 있으면 지름에 대해서 원주가 이렇게 점이 있으면은 직각삼각형이 된다 했죠. 직각보다 안쪽에 점을 찍으면요. 둔각삼각형이 돼요. 둔각. 그리고 요 라인. 직각삼각형은 요 라인에 있어야 직각삼각이 되잖아요. 물론 반대쪽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 바깥쪽에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바깥쪽에 점을 찍으면요. 예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여기요. 직각이 되는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A, B, P니까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데 얘가 지름인 거야. 지름이라서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원을 잡아주세요. 딱 맞게 좀 만드는 안 된다. 이걸 지름으로 했을 때 P가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그다음 요 안쪽에 점이 위치하고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되고 요 바깥쪽에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예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의 P 점들은 요 부분에 있으면 되죠. 아까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럼 요 넓이,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 이게 바로 예각삼각형이 되려고 P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접근해 볼게. 내부에 P를 잡을 때 내부에 P를 잡는 방법은 이 P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체 영역이 1 곱하기 1이다. 분모 1. 혼자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노란색 부분에만 P가 돌아다녀야 된다. 그럼 요거 넓이는 전체 넓이 1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죠. 여기는 내부 아니니까 어차피 상관없었고 여기 넓이 빼면 되죠. 그 원넓이는 반지름 제곱파인 4분의 1파인데 그것도 반원이니까 이거 8분의 1파이예요. 이 반원 부분이
8분의 1 파이다. 그럼 1에서 8분의 1 파이를 뺀 게 분자. 자, 확률이 1분의 이거니까 확률은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4, 6이고 중심이 같은 세 원으로 이루어진 관역에 총을 쏠 때, 자, 총을 쏠 때, 그러면 이 관역은, 자, 총알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총을 쏘아서 있을 수 있는 맞추는 점은 여기 전체 다 흩어진 거지. 아이고, 이건 점의 개수를 셀 수 없으니 점 다 찍으면 면을 꽉 채우겠죠. 전체 넓이 중에 색칠한 부분에 맞추는 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죠.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돼요. 원이라는 건 다 서로 닮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분모분의 분자, 약분을 할 거니까 비율로 계산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반지름이 비율이 1대 2대 3입니다. 그러면 넓이 b는 닮은 b가 1대 2대 3이니까 제곱비죠. 1대 4대 9죠. 그러면 전체 관역 전부의 넓이 비율은 9. 그리고 요 노란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 비율은 이만큼이 4인데 중간에 흰색 뽕 1 뺀 거니까 3. 그래서 9분의 3 비율에 맞추면 된다. 3분의 1 이렇게 비율로 문제 풀면 돼요. 닮은 b로. 닮은 b 제곱한 게 넓이 b. 그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다. 빨간 점이 색종이 위에 있다. 요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어디까지? 이 중심이 색종이 라인 똘까지 다 돌아가니까 중심점이 위치할 수 있는 넓이는 8 곱하기 8, 36이에요. 그러면 중심점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놓는다. 중심점에 위치할 수 있는 넓이는 8 곱하기 8, 64분의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인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완전히 놓인다. 그럼 완전 딱 붙어서 어디까지 중심이 있을 수 있냐? 요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중심이, 동전이 색종이 완전 안쪽에 있다는 거는. 그럼 얘가 중심이 가장 바깥쪽으로 있을 수 있는 영역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움직이겠죠? 그리고 여기 딱 붙여가지고 요 라인까지 움직이겠죠? 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빨간색 라인 안에 원의 중심이 있다면, 요런 데 중심이 있다면, 동전이 완전히 색종이 안쪽에만 있겠죠. 딱 붙여 여기, 요 라인에만 있다면. 그러면 반지름이요. 1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1 빼서, 양쪽 1 빼서, 가로가 6이고, 세로가 6인 정사각형 내부에만 원의 중심이 있다면은, 동전이 색종이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입니다. 중심점이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건 는 16분의 9, 4번. 마이너스 5에서 4 이상인 이하인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2차 방식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 중에 이 루트 속에 있는 부분이 플러스면 전체가 실수 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중근인 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부등식 D 프라임 해볼게요. 4A 제곱 마이너스 6A가 0 이상이다. 면 2A 제곱 마이너스 3A가 0 이상 묶어내면 2A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라서 A가 0 이하 또는 A가 2분의 3 이상. 수직선에서 분모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실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4. 그러면 여기 있는 실수를 셀 수 있나요? 무수히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직선의 길이는요. 큰 것이 작은 거 빼는 거지 정수 개수 아니에요? 정수 개수 아니야. 그냥 이 길이가 빵꾸가 뚫렸든지 아니면 메꿔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에서 마이너스 5 빼니까 9분의 0보다 거나
2분의 3 1.5모니까 이렇게. 여기 공통으로 만족하는 이 부분에 있는 실수 A 개수잖아요.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길이. 면 길이 5, 저 길이는 4가 2분의 8이죠. 그러면 2분의 5. 분모분자에 2를 곱해. 그러면 18분의 10 플러스 5. 18분의 15니까 3으로 약분해서 6분의